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걸리셨어요, 또. 매번 이렇게 시작하기 직전에 이러기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신 딱 똑대기 차리고 우리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서진 전문가님 긴장 바짝 하시게 종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팅창 보고 시작을 할게요. 서당계 1년차님, 오늘 저의 옷 색깔은 고춧가루 색이다. 너무 더운 밤비님은 장대 양봉이다. 쫄보님께서는 오늘 레드레드 고추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채팅창 보니까 맞네요. 오늘이 말복이었구나.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마지막 복날이었는데 이렇게 좀 든든하게 조금 몸보신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몸보신 하셨는지. 그래도 이제는 낮에는 아직 덥지만 밤에는 좀 꽤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밤에 또 산책도 하시면서 운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시원하게 또 건강하게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네치아님께서 모트렉스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6,880원이고요.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네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모트렉스가 어제는 조금 바짝 오르는 듯 싶더니 오늘은 또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6,4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문서진 전문가님, 모트렉스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모트렉스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좀 몇 개 있는 종목이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이제 아무래도 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자율주행과 좀 엮이지 않을까라는 건데 저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종목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엮는 건 조금 억지스럽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뭔가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면 그 회사가 인포테인먼트까지도 다 하겠죠. 사실상 자동차 쪽은. 물론 이제 차량용 말고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쪽 이런 쪽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조금 더 확대시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네.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엮여는 있을 때 실제로 그쪽으로서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적인 부분. 다만 실적은 근데 모트렉스가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신흥국 쪽에서 많이 팔리더라고요. 특히 인도 쪽에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은 것 같아요. 실적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으로서의 모멘텀을 세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의문이다. 하지만 비중이 10%라면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율주행 이슈는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추세가 하락해서 이렇게 꺾여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 7,500원? 7,500원 수준까지의 반등은 그래도 짧게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한 7,500원 정도에서는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자율주행 쪽을 하고 싶으시면 네. 그래도 뭐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현대오토 아니면 그 만도 뭐 이런 쪽으로 좀 굵직한 종목을 오히려 비중을 많이 실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나는 좀 그래도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하면 텔레칩스라든지 칩셋미디어, 뭐 NCN 뭐 이런 종목이 오히려 실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500원 정도까지 오면 익절하셔서 종목 교체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채팅창 보니까 모트렉스 뭐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나빠서 우려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실적도? 1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1분기는 괜찮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주력 사업군에서 실적이 낸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뭐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쪽에서 낸 거라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모트렉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7,500원 선에서 우리 익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실현하시면서 조금 더 굵직한 종목, 거기에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비중을 강하게 실어보면 어떨까라는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곽보영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한양 ENG 알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13,5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비중도 2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양 ENG 오늘이 17,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니까 수익도 충분히 보고 계십니다.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2만 원도 뚫었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한양 ENG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주항공 쪽도 하지만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양 ENG가 사실 그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올해도 보면 이제 25% 작년보다 더 잘했는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 PR 6배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PER 뭐 6배, 8배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제일 그 실적이 클 때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970억으로 제일 컸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970억일 때의 그 가격대가 지금보다 더 미치예요. 고점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멀티플을 많이 못 받는 회사입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좀 봤더니 최대 주주들, 그러니까 그 지분을 쥐고 놓지 않는 사람들의 전체 지분율을 다 합하면은 40%가 넘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의 유통 물량이 좀 적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주주들은 뭐 이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을 시킨다든가 이러기보다는 이제 배당으로 뭔가 이제 충족을 시키고 또 회사를 좀 운영해 나가는 이제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 ENG는 그래서 뭐 지금 6배니까 뭐 10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네. 때 되면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테마 형태로 또 움직였다가 또 지금 수준에서, 지금의 PER 정도 수준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쪽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또 그 다 지나갔죠. 이벤트들이 지난번에 뭐 그 무슨 회장입니까? 그 달나라가 아니라 그 우주 갔다 온 회장. 예, 뭐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버진 회장. 갤럭티? 버진 그 거기 리처드 그 사람도 가지 않았나요? 아마 좀 맞아요. 베조스도 아마존도 갔다 왔어요. 예, 뭐 네. 이렇게 오리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그 이벤트 있었는데도 주가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이제 우주항공 테마 쪽으로 어떤 이제 또 다른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마기가 이제 붙을 만한 일이 있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실적은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박스권 행보는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도하시려면은 가령 이제 요번에 나왔던 박스권의 저가 16,500원이 깨진다든가 네. 아니면은 위로 2만 원까지는 또 아마 뭐 쉽게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시면은.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요번에 나왔던 그 저가 16,500원 깨지면 매도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도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2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6,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해두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이어갈 거고요. 정경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YIK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610원입니다. 비중은 7% 가지고 계시고요.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네요. YIK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6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전망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반도체 업황을 제가 좋아하니까 좋게 본다.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건 9월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라는 약간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뭐 물론 오늘은 급락은 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는 단발성 재료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이제 결국에는 뭐 가석방 하고 나서 뭐 이게 15일, 13일 날 되죠. 13일 날 가석방 하고 뭐 물론 바로 뭔가를 투자 집행은 안 하겠죠. 그리고 뭐 지금 가석방을 제가 이제 그때 계속 궁금했던 건 가석방이면 미국을 갈 수 있나라고 했는데 출국을 하려면 법무부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는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계속 그 이야기를 타진을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법무부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미국이나 이런데 중국이나 이런데 갔을 때 뭐 태클을 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뭐 물론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뭐 바로 업무에 복귀한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던데요. 그렇죠, 뭐. 가석방 되자마자 네. 13일에. 대단하시네요.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기사가 아까 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단발성 제로는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고 뭐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여론도 있거든요. 이거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네. 왜 재벌 이것도 특혜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불식을 좀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뭐 그다음에 가석방을 시켰던 또 그래 잘했다라는 걸 또 국민적인 공감대도 좀 얻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에 생각보다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뭐 NXP 인수 관련 이슈도 좀 세게 땡길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좀 밀어놨던 투자 집행과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미국 투자 관련 부분도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제가 투자의 신에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지난주에 2차 전지랑 그 반도체를 한번 했었거든요. 투자의 신에. 근데 또 이슈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러네요. 한 번 더 이거는 좀 업황 관련은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YIK는 그런 관점에서는 홀딩이 맞다. 뭐 물론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반도체 내의 업종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도체 내에서 할 거면 무조건 비메모리가 더 낫다.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가 훨씬 낫다라는 쪽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검사 장비 쪽도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오사트 업체들, 그럼 테스나라든지 이런 업체가 훨씬 나은데 조금 아쉽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YIK를 매도할 종목이냐? 그건 아니다. 무조건 수익 나오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이제 메모리, 그다음에 랜드 쪽에 웨이퍼를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최종 검사, 오사트랑 좀 다릅니다. 앞 공정을 검사를 하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계속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면 당연히 이쪽에도 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8,000원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거 보수적으로 봐서예요. 8,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터치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8,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8,000원이 터치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질문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목이 6,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지금 7%시잖아요. 한 3%는 더 사세요. 한 10% 정도 비중 늘리셔서 목표가 한 8,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인한 이제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로 인한 좀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수익 조금 더 충분히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6,0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볼게요. 이번에는 만두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ISC 살펴볼까요? 매수하신 가격은 22,300원입니다. 비중은 20%이고요. 진단 부탁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ISC는 그냥 가져가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7월 초에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반도체는 7월 말부터 움직일 거다. 네. 그리고 비메모리하고 DDR5 쪽을 먼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DDR5 쪽하고 비메모리에 다 걸쳐 있는 게 지금 ISC거든요. 예, 그러니까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버닝 소켓까지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 DDR5 쪽으로도 이제 적심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잡히고 있기 때문에 DDR5 모멘텀은 실제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 지금 양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 한 1월 달까지도 DDR5 모멘텀이 지금 지속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는 계속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그 미국 쪽에 투자처 결정도 안 했기 때문에 그쪽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삼성전자 양산을 하고 뭐 이러면은 오히려 또 이제 그 주가가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흔들렸다가 또 가고 이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년 한 1월 정도까지는 보유를 좀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뭐 가격으로 친다면은 굳이 가격으로 친다면은 뭐 한 38,000원, 네, 4만 원 살짝 아래 네, 그 정도까지는 보유가 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어쨌든 내년 1월 정도까지는 ISC뿐만 아니라 DDR5 관련 종목들은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좀 욕심을 좀 부려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ISC에 대한 진단이었고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갔을 때 목표가도 굉장히 좀 충분히 잡아주셨어요. 38,000원 선까지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고요. 이 DDR5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상담 갑니다. 오늘 빠르게 좀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옵티시스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실 고라니 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8,950원, 비중은 10%. 보유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옵티시스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은 29,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잠실 고라니 님께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테마를 계속해서 기대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어떨까요? 제가 이제 뭐 이게 좀 약간 부심을 좀 부려볼 만한 건, 사실 제가 그 토마토 방송에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제가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네, 가장 먼저 작년부터. 네. 그냥 좀 아쉬운 건 국내 쪽 메타버스는 위즈윅 스튜디오 하나만 말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 이제 해외 쪽 이야기를 했죠. 네. 제가 이거 뭐 이거 야인 시대에서도 작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주식 개론에서도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팠다면 더 많은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더 많은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실제로 제대로 된 종목은 없다.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건 VFX 쪽에 위즈윅 스튜디오 정도일 뿐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그냥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를 하실 거면 차라리 미국 쪽을 하셔라. 그래서 뭐 로블록스 이야기하고 뭐 유니티 소프트, 뭐 코핀, 그다음에 뭐 뷰직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실체가 있는 미국 메타버스는 많이 내렸어요. 내려왔어요. 아니, 오히려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실체가 없다고 했던 우리나라 메타버스는 엄청 급등을 했어요. 예,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테마를 한번 타버리니까 확실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세긴 세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냐. 메타버스의 흐름은 끊긴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지금 올라왔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 다시 강한 시세를 내기보다는 지금은 이제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특히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저는 그 중에 하나도 옵티시스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물론 메타버스로 연결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영상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뭐 영상 관련해서 이제 광 모듈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영상 분석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게 다 메타버스로 엮여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 이 그쪽 시장이 커졌냐라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거의 매출이 없어요. 없는데 물론 엮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엮이기 할 거라는 걸로는 이미 시세는 나왔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엮여야. 이제 엮여야지 그 다음 2차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는 약간 옆으로 횡보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요 옵티시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근데 종목들이 지금 얼추 대부분 다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맥스트가 저는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스트가 일단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 그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저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신고가를 치고 강하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6월 달부터 7월 달 뭐 이렇게 치고 나간 것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옵티시스는 조금 기술적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1선이 이탈되면 그냥 매도하는 게 맞다.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한 31,000원 정도 오면 좀 짧게 익절한다라는 생각으로 매도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메타버스는 관심은 계속권에 가지시는데 지금은 이제는 좀 뭔가 투자의 개념보다는 트레이딩의 개념이다. 조금 이제 어려워졌다. 좀 까다로워진 섹터니까 조금은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면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그럴 거면 조금 더 가격 조정 줬을 때 그때 좀 제대로 된 뭐 맥스트라든지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애들을 좀 사자,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네, 자 옵티시스 31,000원 선 정도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진단 주셨고요.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주 종목들이 이제 테마의 바람을 강하게 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정말로 실체가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메타버스의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그 안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E&D 살펴볼까요? 자, E&D 매수하신 가격은 31,000원입니다.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고요. 전망 부탁드려야 하셨는데 E&D 오늘은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35,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종목이 또 신기수 전문가님의 수익의 진수 종목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난 7월 27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그때 가격이 한 33,000원 정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망, 지금 이 시점에서 전망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네, E&D는 이제 원래 본업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그 자동차의 이제 그 연료 그 뭐죠 가스 배기가스에서 그 저감 장치 네, 그런 것들 장치도 만들고 촉매도 하고 이제 이런 회사인데 네. 촉매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화학 쪽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어디로 이제 진출했냐면 전구체 사업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막상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거든요. 전구체 뭐 만들면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증설을 합니다. 예, 그 전구체 증설 이슈를 타고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 잘 돼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적인 그 자동차들이 내연기관 차들은 당연히 뭐 지금 계속 중고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지금 배기가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저절로 그거는 뭐 탈환장치 같은 건 다 뭐 폐차 안 시키려면은 또 서울에서 돌아다니려면 못 들어와요. 아예 그거 안 달면은. 그러니까 이제 달아야 되는 거고 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증설만 되면은 지금 이제 일단 뭐 팔릴 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E&D가 지난번에 이제 45,000원 넘어까지 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 주가 하락을 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2월 달에 전구체 공장 그 증설이 상반기 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더니 늦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 하락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네. 그 공장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이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요번 이제 하반기 때는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될 걸로 지금 거의 전망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D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 뉴스 나올 때까지 들고 계시면은 제 생각에는 신고가 한번 볼만한데 뭐 최소 한 43,000원, 뭐 전고점 부근, 네. 그 볼만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시기만 잘 타면은 동아기업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아기업이 이제 그 합판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전해액 사업 그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E&D도 혹시 이제 그런 호재거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한 43,000원 정도 뭐 갈 수 있을 것 같고 잘하면은 신고가를 내게 되면은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E&D 수익의 진수 추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좀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망 체크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43,000원 그리고 5만 원까지도 제시해 드렸어요. 채팅창 보니까 세곰 쥐말님 E&D 34,000원에 매도했어요 라면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이런 분들 지금 다시 들어가도 괜찮아요, 전문가님?
지금 시점에? 예, 한 번 더 산다 생각하시고 그래요? 예, 1차 물량 들어갔다가 네. 뭐 한 번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수익의 진술을 통해서 또 수익을 톡톡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상담은 저희 나비효과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CS-윈드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78,5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계속 지지부진하네요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앞서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메타버스 종목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면 네. CS-윈드가 여기서 엄청 급격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어느 순간부터 옆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풍력, 신재생 에너지도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니까 굉장히 긴 지금 횡보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제가 생각한 이런 흐름이 보일 것 같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이게 CS-윈드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은 이젠 다시 한번 들어줄 때가 됐다. 이게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랑 엮으면 좀 비슷한데 물론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이거는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이랑 뭐 동아기업, 첨보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워낙 이제 길게 제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적인 흐름. 보시면 사실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때부터 한번 1차 만든 거 줬어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2017년에는 특별하게 2차 전지 관련 쪽은 그냥 모멘텀만 있었던 거지 매출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갔던 거예요.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는 안 빠졌잖아요. 옆으로 기었죠. 그리고 나서 매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다시 좀 횡보인데 이 종목은 사실 시장이 그때 많이 빠졌어요. 2018년 이후에 아시겠지만 2년 내리 빠지면서 네. 다시 빠진 건데 그리고 코로나 만난 거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다시 이 위치까지 왔고 그리고 다시 뭐냐면 매출이 이제 확실하게 시원하게 전환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맞는 종목들은 결국은 그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 계속 간다라는 거. 다만 이런 어느 정도의 기다림은 필요한 거예요. 자, CS-윈드 다시 돌아가는데 네. CS-윈드 1차 급등 나오고 지금은 조금 더 제가 보기 옆으로 횡보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지만 제가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제가 신재생을 안 가져나왔죠? 제가 안 가져나왔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투자이시네. 좋은 말 말한 거거든요. 네네. 제가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답했네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CS-윈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게 이 투자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1조 인프라 투자 이후에 또 3조 5천억. 물론 저는 3조 5천억 달러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2조로 삭감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또 추가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기후변화 관련 부분에 투자가 있어요. 그게 뭐 전기차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이니까 그게 한번 모멘텀이 나오면 또 간다. 중요한 건 이제 기대감은 끝났고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잘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은 이 정도 주가를 밸류를 소위 말하면 정당화하기에는 아직까지 매출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폭발적으로 지금 수주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런 윈드타워나 뭐 터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 지역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그게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배로 실어 나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대만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대만, 일본, 뭐 베트남까지는. 근데 만약에 유럽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그까지 못 가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내에 공장이 있어야지 유럽 쪽을 잡을 수 있는데 뭐 CS-윈드는 유럽에 법인이 있죠. 생산 법인이. 북미 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스타스 공장을 인수하면서 북미 쪽에도 지금 공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뭐 아주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죠.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히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니멈으로 네. 11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수익은 가능하다라고 이건 제가 보기엔 미니멈입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돼요. 최소한 3년, 4년 끌고 가셔도 되고 이걸로 계속 우려 먹으셔도 돼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어쨌든 1차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자, CS 윈드 역시 이런 친환경에 대한 바람을 타고 모멘텀으로 잘 올라왔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을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발 친환경이나 신재생 투자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실적이 조금 더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된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CS 윈드 지금 지지부진한 시간 보내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최소 11만 원은 갈 것이다 라는 목표가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인사할게요. 김은모님 반갑습니다. 피터팬님도 오셨고요. 오늘 남극곰님 생일이신가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이 복날의 생일이신데 그만큼 더 좀 든든한 음식들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한이제는 달려보자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서당깨님 그리고 준호님도 반갑습니다. 오렌지님과 함께 또 오늘 정말 종목들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스카이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LG 이노텍 살펴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21만 9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신기조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LG노텍은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뭐 좋게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실적 대비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근데 움직임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 왜냐하면 LG노텍의 움직임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2019년도부터 보면은 연고점 돌파가 꼭 언제 나오냐면 11월, 12월 달에 나와요. 계속 연고점 돌파를 못 해요. 그 전까지. 그러다가 꼭 11월, 12월에 돌파를 해가지고 연초에 시세 한번 주고 다시 또 옆으로 또 흘러버리고. 이게 이제 그 LG노텍의 주가 시세 흐름의 특징이죠. 근데 또 그 중간중간에는 실적은 잘 나오고 전망은 막 엇갈리고 이러다가 이제 11월, 12월 돼가지고 실제 이제 확인이 되면은 한 번씩 또 이제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네. LG노텍은 저는 또 그런 일이 또 요번 올해에도 또 이제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 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잡으신 거는 아마 이제 요 근래 잡으셨다면은 네. 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저쯤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78%니까 2배가 넘고 거의 3배까지 지금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 또 애플 쪽에서는 지금 아이폰 생산량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LG노텍과 관련된 제일 큰 리스크는 뭐냐면은 LG노텍이 옛날에는 거의 독점하고 있던 애플의 그 카메라 모듈을 네. 여기저기서 좀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쪽에서의 점유율이 적어지게 되면은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이건데 실제로 숫자를 놓고 보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뭘 보여야 되냐면은 이제는 LG 그룹 전체가 지금 전장 사업 쪽으로 이제는 확 틀었잖아요, 방향을. 네네. 거기에서 이제 LG노텍이 전장용 카메라라든가 전장용 센서 쪽을 이제는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 쪽만 바라보던 옛날하고 지금 LG노텍가 그 옛날의 LG노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 쪽이 좀 잘 실제로 뭐 점유율이 좀 깎인다 할지라도 네. 애플도 좀 탄탄하고, 애플은 지금 LG노텍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LG노텍의 그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점유율은 뭐 조금 깎이더라도 굉장히 유지를 많이 할 거고요. 어쨌든 그 LG노텍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LG전자 그룹 내에서의 전장용 사업 부분에서의 센서 부분의 성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쳐준다면은 제 생각에는 LG노텍은 지금 사실 멀티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 지금 12개월 지금 그 선행 PER이 지금 8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싸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싼 구간인데, 그래요. 근데 그 이 주가는 사실 그렇게 지금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이제 이게 한번 터질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터지냐면은 LG그룹 자체 내의 전장 사업의 어떤 그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는 순간 LG노텍의 주가도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신 거는 뭐 잘 사신 것 같고요. 중기 보유하십시오. 저는 뭐 일단 1차 30만 원 갈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또 한 번 아마 이제 또 올해 연말이나 되게 되면은 또 그 올해 고점 돌파하면서 30만 원까지 또 한 번 또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중기 보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인데 참 언제 터질까? 이제 이 터질 날만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3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시면 충분한 수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이마트 살펴볼 건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준원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9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아 보이는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반등이 나올까요 하셨는데 19만 5천 원이면 좀 매수하신 지 오래된 거 아닐까요? 뭐 2018년, 뭐 그쵸. 19년 뭐 그때쯤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9만 원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잘 참으시고 올라온 그게 잘 거잖아요. 참으신 만약에 건가요? 그랬다면. 잘 참은 게 아니라 이제 아유, 우리 흔히 그래도- 말하는 강제 투자가 아닐까요? 예, 강제 투자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종목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롯데를 잡았다면 네. 롯데 쇼핑을 잡았다면 저는 매도 의견 드렸을 것 같거든요. 반등식 매도 의견. 근데 이마트라서 해볼 만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본전이 아니라 수익 실현하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진짜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약간 스포일러네요. 오늘 스포가 되는 건데 제가 이상하게 좀 투자이신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이제 제가 이 종목을 그러니까 수익의 진수에 제가 가지고 나올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두 종목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그 뒤에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투자유신 다음 주에 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번 오늘이에요? 주, 예,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가가지고 오늘은 좀 미리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신규 또 전문가님인데 다 스포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다 흘리고 있네요. 그래서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마트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오프라인 매장 관련 기업 내에서 네. 유통주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가장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장사 안 되는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 용도 변경으로 다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쪽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죠. 거기에 오프라인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 스타벅스 코리아. 근데 이걸 어떤 분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스타벅스를 인수한다고? 지금은 스타벅스 시총이 이마트보다 훨씬 더 큰데. 스타벅스를 인수한다고요? 그래서 와. 미국에서 스타벅스 엄청 잘 가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네. 그 스타벅스를 왜 팔까 하는데 스타벅스가 아니라 본사가 아니라 스타벅스 코리아. 물론 뭐 모르죠. 공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공차가 네. 공차 코리아가 있었는데 공차 코리아가 나중에는 공차 본사를 인수를 했어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휠라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죠. 스타벅스 코리아가 나중에 스타벅스를 본사를 인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근데 아신 것처럼 이마트는 이제 스타벅스 지분을 한 51% 정도 가지고 있죠. 스타벅스 코리아를.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요거를 조금 더 지분을 늘려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자기들이 인수하겠다라는 거죠. 좀 독자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그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영진 그 부회장의 인스타를 팔로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스타벅스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막 스타벅스 그 퍼터 뭐 이것도 골프 퍼터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 느낌이 이제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벅스 이거 플렉스 하겠다라는 거 의지가 강한 거가 확실하게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인수가 제대로 될 것 같고 이거는 확실하게 모멘텀이 꽤 세게 나온다. 그 참고로 스타벅스 매출 전 세계 3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 3위. 많이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 스타벅스는. 1위랑 그러니까 1, 2, 3위가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만큼 매출 규모가 큰 회사, 큰 국가잖아요. 스타벅스의 매출이. 그만큼 스타벅스 코리아는 인수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온라인 쪽 이베이를 또 플렉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유통주 내에서는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또 종식된다면 네. 또 유통주 또 원래 업황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25만 원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물론 단기는 아니고요. 내년까지 가신다면. 근데 이미 엄청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25만 원까지 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보시면 25만 원의 목표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목표가 강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 참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25만 원 목표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크리스킴 님의 종목으로 살펴볼 건데요. 아모센스입니다. 매수가가 18,000원 그리고 4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아모센스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문가님. 네. 오늘 근데 뭐 11% 가까이 뛰어 또 올랐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앞으로의 전망을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안테나도 하고 있고 차폐 쪽도 하고 있고 뭐 자동차 전장용 모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IoT 기술을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회사 방향은 앞으로 이제 그 전장용 사업 쪽의 센서 쪽으로 이름을 아모센스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네네네. 센서 쪽 사업 쪽으로 이제 벌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도 적자가 100억이었고 올해 1분기 때도 적자였어요. 예,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해가 재작년에 이제 19년도 때 17억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 영업이익 17억이면은 사실 그렇게 지금 뭐 시총이 1,900억까지 왔으니까 17억이면은 이제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오늘 이제 분봉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오후장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급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종가에서 또 엄청나게 많이 뛰어가지고 또 마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뭐 충분히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한 어떤 수급에 의한 장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른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에 가령 이제 우리 이거 매수하신 크리스컴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아는 정보가 더 많이 있으시다든지 그러셔가지고 지금 40%나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뭐 잘 가는 것 같아서 샀다 이런 거라면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40%는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 계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 10% 정도만 남기고 30%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10%는 가지시고 지금 어쨌든 뭐 오늘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는 한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규 상장주는 이 신고가 내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신고가 내려고 그러면은 꼭 그 예전부터 갖고 있던 물량들이 꼭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단기간에 신고가 내기는 참 힘들기 때문에 2만 원을 요번에 돌파를 충분히 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난 구간이니까 수익 실현 충분히 하시고 한 10%만 가지고 네. 2분기 실적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19,200원 정도에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도 지금 크리스킴 님께서 채팅창에서 올려주셨는데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게 된 확실한 정보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점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조금씩 하는 전략은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원익 QNC 살펴볼까요? 브루스리 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25,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실적 발표 연기됐나요? 계속 보유하면 되는 건가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이 원익 QNC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계속 보유를 해볼까요? 지금 팔까요? 이게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나 보네요. 뭐 어차피 15일 안에는 하겠죠. 네. 근데 원래 이제 실적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 안 내놓으면 좀 원래 좀 잘 안 좋을 때 그렇긴 하긴 하거든요. 불안해지죠, 네. 이제. 네, 근데 네. 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그거겠죠. 뭐죠? 예. 모멘티브 자회사 모멘티브 쪽에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원익 QNC의 성장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훼손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멘티브도
이게 적자 폭을 계속 이제 흑자로 전환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 수직 계열화, 그 재료 관련 부분은 수직 계열화를 한 거잖아요. 커츠를 만드는 실리콘을 뭐 자회사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거기서 마진이 굉장히 그러니까 낮춰지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낮아지니까 마진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이 어쨌든 지금 P3 라인을 이제 신규로 이제 증설을 하고, 낸드 쪽도 지금 다 단수를 높이면 더 증설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실리콘 커츠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실리콘 커츠가 이런 증착이나 이런 거 반도체를 할 때 오염되는 부분을 좀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이퍼를 이송할 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낸드 쪽에서 단수가 높아지면 그 물량이 많이 들어가요. 커츠 물량이.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홀딩이 맞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우려와 달리 또 뭐 실적 시원하게 나오면 또 급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35,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혹시 만약에 비중 20%시네요. 좀 아쉽네요. 혹시 많아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네.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가 맞거든요. 근데 20%면 조금 많아서 혹시나, 근데 매수 가격이 좋네요. 매수 가격이 좋아서 만약에 한번 흔들리면, 그래서 60에서는 이탈된다. 그럼 29,000원 되겠네요. 29,000원이 만약에 이탈되면 한 절반만 입결을 하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60에서 이탈되면 다시 한번 120일선까지 눌릴 것 같거든요. 한 26,000원까지. 그러면 이때 또 익절한 금액만큼 다시 재매수. 들어가요. 예, 다시 들어가고. 익절하고 다시 들어가요. 예, 익절했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리고 잡은 물량은 흔들리지 마시고 한 35,000원까지. 만약에 60에서 이탈 없다. 그럼 그냥 그 물량 그대로 보유하고 35,000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장성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죠. 일단 29,0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익절한 이후에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 체크해 드렸고요. 35,000원까지 목표가 쌩쌩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네페스아크 살펴보겠습니다. 피터팬님의 종목이고요. 43,700원, 비중은 10%. 목표가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수익 충분히 보고 계시거든요.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까요? 네, 네페스아크는 지금 그 자리에서 잡으셨으면 43,700원을 잡으셨으면은 앞으로 아마 10년을 가도 그것까지 주가 다시 빠질 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페스아크는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오사트 업체들은 계속해가지고 좀 성장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만 기대는 게 아니고 지금 파운더리 쪽은 뭐 전 세계에서 뭐 굴지 업체들이 파운더리 쪽은 계속 증설하잖아요. TSMC 지금 뭐 인텔 할 거 없이 파운더리 쪽은 다 증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를 자기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외부에다가 이런 업체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S22 그 갤럭시 S22가 이제 조기 출시될 것 같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AP 테스트가 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물량만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에 지금 꽉 잡혀 있고, 또 내년에는 또 증설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네페스아크는 사실 지금 목표가를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목표가를 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으로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은 가격대가 제 생각은 굉장히 이제 뭐 제가 계속 지금 잡아야 된다 말씀은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잘 잡으신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은 뭐 굳이 목표가 잡자면은 내년까지 들고 계시면은 뭐 7만 원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이 종목은 내후년까지 들고 가십시오. 내후년까지 들고 가셔서 뭐 그냥 이거는 제가 꼭 들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그냥 꿈이에요, 꿈 목표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꼭 들고 갈까요? 가세요라는 뜻에서 드린다면 저는 10만 원 들 수 10만 있어요. 원까지도. 그러니까 오. 이 종목은 버리지 마시고 네. 내후년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터팬님 진단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인사 주셨는데 말 그대로 정말 강력 추천, 강력 홀딩 의견 드렸네요. 10만 원까지도 뭐 꿈의 가격이겠지만 충분히 길게 가져간다면 그 정도의 상승세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기분 좋은 진단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이제는 달려보자 님의 종목이고요. HB 테크놀로지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3,3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한 2%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3,545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고요. 이제는 달려보자 님께서는 오래 가지고 계셨나 봐요. 오랜 시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반등 나오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좀 팔아야 될까요? 이 좀 애매한 종목인데 OLED 관련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OLED 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 몇몇 종목은 메타버스로 엮였어요. 왜냐하면 OLED를 쓸 때 이 그 VR 장비가 네. 굉장히 선명해야 되니까 이게 OLED로 쓰니까 그래서 그쪽 관련으로 많이 엮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HB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그쪽 대장은 이제 선익 시스템이죠. 근데 아직까지 그쪽 매출이 크진 않아요. 근데 메타버스로 엮였는데 제가 앞서 메타버스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좀 네. 약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종목도 같이 약해질 수 있다. 이틀 연속 좀 윗꼬리를 많이 단 게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은 들고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이탈하면 그냥 매도를 하세요. 그 오래 기다린 만큼 막 손절을 크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그냥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4,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0원 정도까지 가고 이게 실적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돌아서진 않았어요. 물론 삼성이 OLED 투자에 좀 적극성을 띠면 좋은데 사실 삼성이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 이제 좀 투자를 계속 망설였다가 올해는 하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뭐 하는 건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좀 미뤄왔던 삼성 향의 OLED 투자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 긍정적인데 하지만 지금 엮여 있는 건 메타버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매수가가 오면 그냥 매도. 근데 매수가가 오지 않으면 4,000원까지 가서 수익 실현.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꼭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4,000원을 기대하면서 조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 3,300원에서는 꼭 나오자 매도하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B 테크놀로지까지 오늘 야한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전해드릴 말씀은 저희 내일은 9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내일 저희 전주 비바체 클래식 공연 생중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한여름밤의 클래식을 잘 감상하신 이후에 9시 반부터 저희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이 클래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은 잊지 마시고 9시에 들어오셨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9시 반에 또 저희 야인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문서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진행이 됩니다. 살짝 이제 스포 아닌 스포를 해주신 만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네. 거고 또 수익의 진수에서도 오늘 두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릴 건데요. 그와 함께 또 수익의 진수 톡톡히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놓치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내일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